안녕하세요. 스탁앤스탁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주식회사 한국알코올산업인 한국알코올입니다. 한국알코올은 1984년 설립되어 1992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산 부틸 등의 석유화학 제품과 합성주정, 무수주정, 정제주정,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전자제품의 정밀화학 소재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알코올의 주요 사업 중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2020년도 매출액 기준 약 65%를 차지하는 초산에틸과 초산부틸이 있습니다. 초산에틸은 산업용 페인트와 각종 합성수지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초산부틸은 전자재료 등의 용제와 시약 및 도료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주정과 합성주정은 2020년 매출 기준 약 28%를 차지하며 그중 정제주정은 식용알코올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주와 조미료 등에 들어가는 알코올입니다. 만약 소주를 드시는 분이라면 본인도 모르게 한국알코올이 제조한 알코올을 드시고 계시는 셈이죠. 합성주정에는 화장품이나 소독제, 솔벤트, 시약으로 사용되는 알코올인데 올 초 코로나로 인해 손소독제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수혜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 중 중요하게 봐야 할 사업으로는 초산에틸 사업입니다. 한국알코올은 우리나라에서 아세트산으로 초산에틸을 만드는 독점 기업으로 다른 회사와의 경쟁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료인 아세트산의 가격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여지가 큽니다. 최근 몇 년간 아세트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재작년 대비 약 30% 정도 오른 가격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세트산 가격의 상승분을 초산에틸에 즉각 반영할 수 있죠. 다시 말해 회사에 쟁여두고 있는 비교적 저가에 사들인 아세트산을 이용해 즉시 제품 가격에 반영해 더 비싼 가격에 팔고 마진을 더 남기는 구조가 됩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정제주정은 전체 주정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공업용 주정은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율은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 어지간해서는 변동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알코올 제조 산업은 까다로운 인증이 필요하고 초기 투자 자본이 상당히 커서 새로운 경쟁 상대가 생기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이것이 한국알코올이 독보적인 사업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이유죠. 다만 그동안 한국알코올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밥벌이는 잘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크게 매출이 늘어나거나 시장이 확대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알코올이 여전히 투자 매력이 없는 기업이라고 하면 저도 굳이 이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이전과 달리 한국알코올의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한국알코올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알코올의 주봉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초 코로나로 인한 손소독제 테마로 부각되면서 급등을 시작해 저점 대비 약 3배 오른 22,200원의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알코올은 수급도 좋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던 종목이었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이 좋아졌고 회사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3, 4월에 고점 대비 약 40%가 하락한 13,000원대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에 놓여져 있습니다. 고점인 20,000원대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까요? 한국알코올을 분석한 결과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알코올의 분기별 현금 흐름표입니다. 회사의 지출 부분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감소하였지만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은 손소독제 등으로 인한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올해 1분기 매출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익계산표입니다. 회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인 판매비와 관리비는 꾸준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정비는 달라지지 않았으나 매출액이 급등하게 되면 그만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동자산과 현금성 자산 등도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 증가 추세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품의 생산력이 늘어나는 만큼 즉시 소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위험 요소인 회전율과 부채 비율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 외 비영업 자산으로 투자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은 회사의 성장에 맞춰 소폭 증가 추세로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작년에 부진했던 영업이익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은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보율과 잉여 현금 등 기타 여러가지 지표도 탄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알코올의 사업들은 제조와 판매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사업군이라 앞으로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변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한국알코올은 신디프를 인수합니다. 이후 안정적이지만 그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한국알코올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국알코올은 신디프의 지분 69.96%를 190억에 취득하며 회사를 합병합니다. 이후 KCNC를 통한 원재료 매입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죠. 상품의 가격이 유지된 채 원가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이익률이 상승하게 되고 회사의 수입은 더 높아지게 되죠. 이것은 재무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과 2020년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죠. 매출 원가율이 90% 중반대에서 80%로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디프는 현재 공장을 더 크게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이 증설되면 한국알코올은 더 많은 양의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디프는 원재료 사업 외에도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고 매출액 약 680억 원에 영업이익 51억에 달하는 알짜 회사입니다. 한국알코올의 또 하나의 자회사는 ENF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정밀화학 소재는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ENF 테크놀로지는 시가총액이 약 5천억 원인데 한국알코올은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3,200억 정도입니다. 자회사가 모회사보다 규모가 훨씬 크죠.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에 의존했던 화학 제품을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 반도체 화랑이 오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의 한국 알코올 지분은 약 26%이고 대표이사가 약 1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아쉽게도 별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 배당 성향은 약 6.5%로 주당 100원 정도의 배당이 진행될 예정이네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대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건지 투자 부동산이 826억이나 됩니다. 단순히 회사의 공장 부지라기엔 큰 금액인데 한국알코올의 회사 운영과 더불어 부동산 사업에도 신경을 쓰는 듯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알코올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산 에틸의 국제 가격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며 그만큼 한국알코올의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갈 것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 한국알코올의 사업들은 경쟁사가 나오기 힘든 사업군으로 꾸준히 화학 제품과 알코올 제품의 판매로 인한 회사의 영업이익과 잉여자금이 앞으로도 늘어갈 것을 예상합니다. 유무형 자산 가치는 최근 몇 년간 감소한 적이 없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신디프 인수로 인해 원재료가 하락으로 인한 영업이익률이 늘어났고 신디프 공장 증설 계획으로 더 많은 제품 생산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설 경기의 회복과 재건축,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페인트 등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알코올의 투자 결론입니다. 한국알코올의 주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테마를 타면서 크게 급등락이 나와 차트를 보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소독제로 인한 테마성 급등락은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지 말고 오로지 회사의 성장성과 밸류에이션만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마로 인한 급등은 한국알코올 같은 회사에는 사실 좋지는 않죠. 길게 보면 작년 5, 6천원대에서 놀던 주식이 현재 15,000원이라 저점 대비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까지는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던 회사였죠. 회사의 성장성이 없는 회사로 치부되어 가치보다 상당히 저렴한 주가를 유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국알코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재료들이 등장했고 아직도 주가는 PER 5에서 6 정도로 회사의 적정 가치보다 저렴합니다. 앞으로 중소형 가치주로서 적정 주가를 반영하게 되면
전고점이 21,000원보다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므로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줄어든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매수 가격은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가격이 안 올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물량을 조절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알콜의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